안녕하세요. 전미에 따라 무료출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퍼플 표지 만들기 그 책으로 먼저 한번 해봤는데요. 복습 잘 하셨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퍼플 표지에서 중요한 거는 앞표지와 책 등에 각각 책 제목하고 그리고 저자 그리고 로고가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로고 위치는 로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앞표지는 제형 가운데 또는 오른쪽 하단인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큰 책은 위에 세종 위에 큰 책은 밑에서 1.5cm를 띄워야 되고 신국판 이하 작은 사이즈는 1cm를 띄우면 된다. 또 오른쪽에 놓을 경우에는 각각 오른쪽에서도 1cm를 띄우면 되고 책등은 책등 두께가 1c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책등 로고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책등 로고가 1cm가 되려면 스노우지로 하면 170쪽 정도가 되고 지금 교재 같은 이라이트지로는 한 150쪽 정도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서 보여준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서 영어 한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료판 이상은 이렇게 20 곱하기 22.5mm 돼 있는 로고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신국판 이하는 1cm 각각 띄워야 된다. 그리고 1c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책등 로고를 생략할 수 있고 밑에서는 각각 앞표지와 마찬가지로 신국판은 1cm 정도를 띄우고 중앙에 넣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표지가 정해지고 이게 전체 날개 표지 전체를 할 때는 5파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영어 어려우면 퍼플에서 제공하는 무료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날개 표지 배우는 법, 만드는 법을 꼭 배우시라 권한다 말씀을 드렸죠. 책등 세네카 계산하는 공식 이렇게 돼 있지만 퍼플에서는 조금 다른 점도 있더라. 4가지 내지에 따라서 그 차이를 잘 반영을 하지 못했고 스노우지는 굉장히 책이 무거운 책이어서 100g이라고 해도 두께는 얇은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더라. 그래서 스노우지 170쪽이나 이라이트지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가벼운 종이어서 이라이트지 150쪽이나 대부분 비슷하게 1cm 정도가 나온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파트로 나눌 때 여기는 뒷날개, 뒷표지, 책등, 앞표지, 앞날개에서 나누되 상하 좌우에는 각각 3mm 정도의 여분을 더 줘서 책 표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앞뒤 표지에 걸치는 큰 그림을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날개는 앞날개는 책 설명 넣으셔도 되고 뒷날개에다가 작가 소개하든가 바꿔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 6월 23일부터 10cm 날개가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는 6cm 밖에 안 돼서 좀 퍼플 날개가 굉장히 초라했었는데 지금 10cm 굉장히 넓어져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빡빡하게 안 넣어도 여유롭게 표지를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여행기 420쪽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지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지를 변경할 때는 개정판으로 내야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눌 때 가운데 책 제목 들어가고 날개, 앞표지, 뒷표지 이렇게 로고는 오른쪽 아래에 넣어도 되고 가운데 넣어도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정하는데 52.1cm, 23.1cm로 한다 하는 그 계산 금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PPT를 띄워서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해주고 이게 52.1cm, 23.1cm를 해서 최대화를 선택을 해줘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걸 5등분 하는데 딱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도형을 대충 직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삽입 도형에서 직사각형 도형을 넣고 난 다음에는 도형을 클릭하면 이게 그리드 도구에 서식이 활성화되면서 오른쪽에 크기가 보여지니 여기에다가 23.1 그리고 가로 10.3 뭐 15.2 1.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알아서 탁탁 붙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10.3cm가 맞으면 잘 맞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교재한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랬고요. 이 방법보다는 처음 하시기에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거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낼 때는 그림을 클릭해서 우클릭을 해서 보면 거기에 그림을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워드에서는 텍스트 줄바꿈 이런 식으로 하는데 PPT에서는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하면 된다. 아니면 그림을 선택하고 위에 보면 그림 도구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도 또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세 가지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아까 윤곽선 있는 거 다 없애고 윤곽선 없음해서 다 각각 없애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PPT 최종 파일을 퍼플 표지 전체 표지해서 정해준다. 그 다음에는 전체 표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확장자 PDF로 해주는데 이 PDF 작품이 결국은 우리가 퍼플의 마지막 판매 신청할 때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앞표지만도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 앞표지는 PDF에서 캡처해도 괜찮지만 PPT에서 캡처할 때는 이 라인을 없애기 전에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또 선명해서 더 보기가 좋다. 그럴 때는 JPG나 또는 PNG로 앞표지는 캡처해서 사용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PPT에서 앞표지 캡처할 때 필요하면 검토 맞춤법 검사에서 그 빨간 줄 생기는 거 없이 하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캡처 도구 꺼내 쓰는 법,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예쁘게 나눠서 하는 것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는 것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PPT 화면을 열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열면 보통 빈 화면을 누를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 다 지워버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아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로 옵니다. 그래서 52.1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가로 넓이를 넣고요. 세로는 23.1이면 신곡판에 맞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최대화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길쭉한 화면이 됩니다. 날개가 10cm가 되다 보니까 제법 길쭉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해야 될 게 삽입으로 들어가서 도형으로 직사각형을 5개로 여기에 나눠 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에서 대충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도형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3.1하고 이게 넓이가 9.02로 돼 있는데 요거를 10.3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날개 넓이는 10cm지만 우리가 3mm 여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양쪽 날개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게 조금 커지면서 제 위치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해서 각각 붙일 거예요. 또 한번 해보시면 이거 15.2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12.96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을 15.2로 고쳐주면 됩니다. 신곡판 뒷표지 사이즈죠. 한 번 더 하면 이번에는 아주 좁은 책등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한 책등 두께는 1.1cm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 정도쯤 해놓고 23.1에 15.2로 해주면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 날개를 할 건데요. 앞 날개를 이렇게 대충 넣고 봤는데 23.1에 10.3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슬라이드가 그 날개 출판을 위한 5개 그 부분으로 잘 배분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3cm 폭을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로는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각각의 채워져 있는 부분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활성화가 되는데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깔끔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도형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은 그냥 되고요. 도형 윤곽선도 나중에는 결국은 없앨 거예요. 작업을 다 끝내고 PDF로 저장할 때에는 당연히 이 도형 윤곽선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화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작업할 때는 이렇게 윤곽선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5개로 나눠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럴 때에도 또 저는 앞표지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앞표지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걸 지금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를 없음할 겁니다. 근데 도형 채우기 없음 해주고 나면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럴 땐 글씨를 홈에서 글자를 선택을 해주고 색깔도 선택해주고 또 그리고 폰트도 내가 원하는 걸로 해주면 되죠. 저는 여기에서 바탕체, 도둠체 미디움으로 코퍼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뭐 대충 알아서 그냥 정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출판은 크게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볼드로 처리를 해줄게요. 아니면 이 전체를 그냥 볼드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저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되고요. 가운데로 그냥 적당히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제목은 놔두고 이 라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라인은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해서 없애주면 깨끗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지에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가 제목하고 작가 이름하고 그리고 로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가 이름을 넣을 건데 이렇게 도형으로 해서 넣어도 되고 텍스트 상자로 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름을 가로로 넣을 거니까 이렇게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넣을게요. 그냥 전미화하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둠 미디움으로 하고 이름은 너무 크니까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이름 글자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더 훨씬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작다 싶으면 좀 더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뒤에다가 전미의 지음 또는 전미의 그렇게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로고를 갖다가 할게요. 로고는 삽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림 삽입으로 들어오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기 편하려고 모아놨습니다. 이게 152에 225 신곡판이기 때문에 20에 20 이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20에 20으로 돼 있고 어떤 때는 20에 22.5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 정렬을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름하고 적당히 생각해서 이게 한 1.3cm 떨어졌다 하는데 두면 됩니다. 로고는 아니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1cm, 1cm 이렇게 띄우든가 아니면은 정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가운데로 해서 한 1cm 정도 띄우는 위치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나 PPT 작업을 하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정렬선이 보이죠. 그래서 그나마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앞표지 날개에는 원하시는 대로 도형으로 해서 뭐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넣으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 전체를 한 색으로 해주는 게 낫더라. 요 도형을 여러 개 놔두면 잘릴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좀 불안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원하시는 글자를 뭐라고 넣으시면 되죠. 이 책은 뭐 이러고 이제 원하시는 거 설명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바탕을 이렇게 두셔도 되고 원하시지 않으면 도형 채우기 없음 해서 해주시면서 여기를 글자를 홈에서 색깔을 바꿔주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 라인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 해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뒤에 뭐 작가 사진을 넣고 싶다. 사진 하나 들어가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면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사진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첫 강의한 영등포 50플러스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건데요. 그때 그 한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인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표정도 좋고 행복에 겨운 그런 표정입니다. 정말 좋은 사진들이 많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는 뭐 작가 설명을 넣으시면 되겠죠. 전미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쭉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채우기 없애주시고 윤곽선도 없애주시고 도형 윤곽선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대신 글자는 색깔을 뭐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죠. 설명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 여기다 색깔을 넣고 싶다 하시면
날개를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서식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 해서 이 색깔 전체를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같은 색으로 채우셔도 되고 또 다른 색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색을 내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다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거는 앞뒤로 보통 우리 그냥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도형 채우기를 이쪽에도 같이 해주면 양쪽이 이런 식으로 되죠. 책 등에다 이제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해서 도형으로 해서 직사각형 도형을 이용해도 되고 또 텍스트 상자에서 세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실게요. 이 정도로 넣죠. 그러면은 이게 위에가 좀 잘릴 수가 있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가 너무 올라가면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나 다 상하 좌우는 좀 잘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등에 있는 글자를 너무 꽉 채워서 넣으면 저는 보기에 좀 덜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전체를 가지고 저는 폰트를 코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그냥 적당히 가운데에 넣어졌다 싶을 때 이렇게 해서 하시기에 편하라고 아까 이 윤곽선을 그냥 살려뒀던 거예요. 여기 무료출판은 좀 다닥 붙여 있는 것 같은데 좀 띄워도 좋겠죠? 이게 지금 장평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아니면은 매우 넓게 정도 해도 그래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중간에 한 칸씩 띄워줘도 괜찮고요. 저는 요 정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이름까지 넣었고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에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넣어야 되니까 로고가 이게 1cm 이상이기 때문에 표지에도 로고를 넣어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퍼플에다가 전 로고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같은 영어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로고를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적당히 앞에 표지의 거랑 아래에 맞춤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이런 맞춤선이 보이는 게 점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아마 밑에서 떨어진 간격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여기서는 이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없애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전체에 걸친 그 표지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사진에서 큰 그림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이 사진 한번 넣어 볼까요? 이 사진은 좀 의미 있는 사진인데 그냥 모양으로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서 벌려놓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춰도 되는데 굳이 안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남는 거는 나중에 저장을 하면 이 슬라이드 크기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모양이 좀 위에서 쥔 눌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본 이미지를 살리려면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가려져 버렸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림 도구가 그림이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기 도구가 아니라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됐는데 앞으로 가져오기가 아니라 뒤로 보내기 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글자랑 로고가 다 살아났죠.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바탕에는 차라리 흰 게 낫겠다 생각하시면 이때 와서 홈에서 글자를 흰 걸로 바꿔주세요. 바탕이 뭐가 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나는 뭐 그냥 까만 게 좋겠어 하시면 그냥 까만 걸로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집 배경이 있어서 좀 약간 어지럽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나는 서식에서 도형을 채워줄래. 그러면 그냥 까만 걸로 채울래. 아니면은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울래. 무슨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뒤에 글자가 훨씬 더 살아 보이죠. 그리고 이 글자도 나는 원하는데 그냥 흰색으로 바꿀래 하시면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홈에서 글자 크기를 그리고 이것도 까만색보다 흰색으로 바꿀래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뒷표지에는 뭐 굳이 뭘 안 넣으셔도 그냥 깔끔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좀
같은 계열의 색깔로 바꿔주면 좀 낫겠죠? 아까 이걸로 했으니까 조금 옅게 이 정도로 해줘 볼까요? 아니면 더 진하게 이걸로 해줘 볼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도 글자를 흰색으로 해주는 게 아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파란색 바탕으로 했다 보니까 이 선들의 라인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색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서 도형 윤곽선 없음 하는 거를 꼭 해서 지워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지워주고 다 이렇게 지워주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만으로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앞표지를 먼저 캡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잘라주면 라인이 아주 예쁘게 그냥 저장이 됩니다. 괜찮게 됐죠. 사방이 다 색깔이 있어서 아주 예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표지에서 넣어주면 이렇게 PNG로 저장을 해주시면 화질도 더 낮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 전체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뭐 제목을 전체 표지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PT로 이제 해주시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PDF로 이렇게 확장자를 파일 형식을 PDF로 해서 해주시면 표준 보통 돼 있을 거니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보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PDF는 저장하면은 저장이 되고 나서 바로 뜨는데 어떤 모양으로 뜨나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이 밥 부분이 분명히 밑으로 내려와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잘렸죠. 그래서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이 PDF로 돼 있는 이 파일을 나중에 퍼플에서 판매 신청할 때 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재로 설명할 때는 좀 무슨 얘기인가 싶고 좀 길어 보였는데 실제 PPT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POD 출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작가 마음대로 그 내지를 편집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지도 작가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출판할 수 있다는 건데 일반 출판이나 또는 그런 자비 출판에서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그런 표지로 하는 경우를 봤는데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POD 출판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 가장 멋있는 그 표지 디자인도 연구해 보시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출판하시는 보람도 훨씬 커질 거예요. 그래서 표지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